독일 제1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페터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이죠. 힌스페터는 80년 5월에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도움으로 광주로 가서 5.18의 진실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힌스페터에게 80년 광주를 가장 먼저 알린 것은 주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And even then, their telephones were being tapped in the hotels. So we had to have a code. 예,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실체를 비밀리에 해외로 전파한 워리어 모임입니다. JTBC는 이들이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몰래 전한 편지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남긴 증거와 육성 증언을 유선희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17일 확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언론의 접근도 막으면서 광주는 철저하게 차단됐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울에서조차 전혀 알 수 없던 때인 80년 5월 20일, 미국 시카고의 소식지에 광주의 참상이 실렸습니다. 30명 넘는 시민과 학생이 숨졌고 인권, 노동운동을 했던 이문영 교수와 문익환, 문동환 목사 등이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인권운동가 선교사들의 비밀 조직 먼데이 나잇 그룹, 월요 모임의 회원 린다 존스가 만든 소식지입니다. 전화도 아마 그때는 도청이 돼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그랬어요. 월요 모임이 미국과 일본으로 보낸 5월 19일자 사실보고서 팩트시트엔 광주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시민들이 총으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탱크에 짓눌리는데 이런 실상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요 모임이 일본에 있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에게 광주의 소식을 알린 이유입니다. 폴 슈나이스 목사는 한국의 월요 모임 회원을 통해서 들었고요. 자기가 들은 광주의 그런 소식을 같은 나라 출신인 힌츠페터에게 전달을 해줬고, 도청과 감시 속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는 건 사실상 첩보전이었습니다. They would say, well, where should we meet? And if we said meet at Westgate, then we would meet at Eastgate. 월요 모임이 팩트 시트를 미국에 보낼 때는 문도환 목사의 부인이자 월요 모임 멤버인 페이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주고받는 특별한 우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열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엄마가 미군 그 우편을 통해서 국내 소식들 월요 모임에서 작성했던 그런 팩트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다 보내기도 하고. JTBC 유선입니다. 예, 워리어 모임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보낸 광주의 소식은 국제사회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유엔 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쓰고 유력 정치인의 특별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 마틴 루서킹과 함께 인권운동을 이끌고 미국 유엔 대사를 지낸 앤드루 영은 80년 9월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썼습니다. 5.18을 추모하는 이 칼럼엔 월요 모임 회원인 페리스 하비 목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He was a very well-known civil rights leader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as well as having been ambassador to the UN. An article by him calling attention to the Gwangju incident and the state of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at would be well received in the United States. So we did ask him to write that article. 5.18 일주기엔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광주를 추모하는 특별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첫 번째 5.18 진상규명 보고서도 월요 모임이 계기가 됐습니다. 페리스 하비 목사가 파견한 2명의 외과 의사가 광주의 병원을 돌며 희생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계엄군이 연성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에도 제출됐습니다. 연성탄은 탄알이 몸속에 남아 인체에 치명적인 고통을 줘 국제협약상 전쟁터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 과장인 로버트 리치라고 하는 한국 과장을 만나서 이 보고서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 전두환 계엄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한 학살들이 저지러졌으니까. 월요 모임은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외신을 접촉하면서 군사 정권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Well, I remember
Donna Oberdorfer, who wrote for the Washington Post, and Fox Butterfield, who was working for the New York Times, and Elizabeth Pond with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주한 외국인 단체인 월요 모임이 당시 언론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그 이른바 팩트 시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980년 들고 5월, 보여주시죠. 네, 1980년 이제 5월 26일에 이제 보낸 예, 예. 팩트 시트인데 이것이 이제 UCLA에 지금 보관이 돼 있던 것입니다. 아, 그 이제 복사본이죠, 물론. 네, UCLA의 이제 이남희 한국학 교수와 또 이제 5.18 기념재단의 최용주 예. 이제 연구원이 같이 이제 발굴을 한 것입니다. 예. 그 80년 5월이면 뭐 오목했던 시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내국인한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권 탄압을 했지만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 연세의료원에서 80년 당시에 간호사로 일했던 진 베이싱어 월요 모임 회원인데 예. 저희랑 통화를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게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knew that, or they had not tortured anybody, any foreigners. They were very cruel to Korean citizens. But we knew that, or we thought that the worst thing they could do to us was deport us. 예. 7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70년대 초반이면 72년에 그렇죠. 72년에 네. 유신이 있었죠. 네. 그 임시 때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사실 초기에 있는 거는 1968년부터 있었는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 72년부터이고요. 예. 그리고 규모는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0명이 한 번에 모이거나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 교체가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 74년에 이제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지 오글 목사가 이제 부당함을 주장을 하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예, 예. 또 짐 시노트 신부도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종파를 초월해서 이제 목사, 신부 모두 이제 월요 모임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둘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 추방을 예.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뭐 고문을 당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도청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심했던 모양이돼요. 얘기 네. 들어보니까. 앞서 린다 존스가 얘기했듯이 이제 서대문에서 만난다 하면 동대문에서 만나는 식의 그런 암호를 좀 썼고 예.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월요 모임의 멤버였고 그리고 이제 그 문동환 목사의 부인인 페이문 여사의 이제 딸 문영미 씨가 당시 상황에 직접 가명을 사용한 내용을 들은 게 있는데 예. 들어보겠습니다. 짐 스탠실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자기가 이제 그 기사를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써서 발표했는데 굉장히 수많은 가명을 가지고 이거를 그 발표를 해서 정작 한국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데 자기 이름은 빠져 있었다고. 예. 이렇게 어렵게 정보를 모아서 외국에 보낼 때는 또 군사우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군사우편은 어떻게 그게 사용이 가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방금 보신 이제 문영미 씨의 어머니 페이문 여사가 예. 이제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상담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군 쪽에 접촉이 가능했고 군사우편을 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사우편 외에 외교 행랑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주로 이제 소식을 보내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인편하고 우편이 중간에 이제 차단을 많이 당했습니다. 검열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회로로 일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나 이제 인권 운동가들에게 가는 과정에서 힌츠페터에게도 광주의 소식이 전달이 됐던 것이고 예. 일본이 막힌 다음에는 토론토, 이제 캐나다라든가 독일, 영국, 뭐 스위스 이런 곳의 선교사 또 인권 운동가들이 이제 월요 모임과 함께 활동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그 왜 UCLA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왜 그 대학에서 나왔을까요? 네, 월요 모임의 회원이고 미국에서 월요 모임에 보낸 팩트 시트를 받아본 페리스 하비 목사가 1995년에 UCLA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예. 1984년부터 시카고에서 아까 보신 린다 존스와 함께 시카고에서 이제 함께 인권 운동을 했던 UCLA의 이남희 한국학 교수의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단체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네. 교회 건물 하나 지하실이기 때문에 예. 너무 눅눅하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막 건물에 비가 새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네. 보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아,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네. 일세례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서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가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신군부의 5.18 기획서를 거듭 증언했고 광주 항쟁의 역사를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가 광주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상부에 보고했던 1980년 5월 상황을 현장에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일한 김 씨는 신군부의 5.18 기획서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도시 규모와 역사성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사건으로 엮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여러 요원이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을 목격했다며 이후 발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사살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05 보안부대 수사관으로 신군부 기획에 참여한 허 씨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가 도청에서 외곽으로 철수한 것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복 차림으로 시민들 속에 숨어 들어간 편의대는 유언비어 유포조, 장갑차 탈취조, 무기고 탈취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증언을 듣고 신군부의 만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묻혀 있었던 그 진실들도 좀 더 정리돼가지고 역사에 그 애곡 없이 반영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그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기록 확보를 위해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당시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고되고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기록 문서를 종합적으로 좀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김 씨와 허 씨는 증언회를 마치고 광주 항쟁의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한 유튜버를 초청했는데 5.18 망언 의원들을 옹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도 5.18 기념식 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학 교수와 유튜버 등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튜버 성모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촛불 집회를 폭동으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폭동이라고 보거든요. 5.18 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폭동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어긋난 거예요. 한국당은 지난주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를 초청했습니다. 이 5.18 무장폭동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획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 징계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의원총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JTBC 노진호입니다.